퍼스널 브랜딩과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이는 비즈니스 매너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자, 관심이 좀 생기시나요? 여러분들 깨진 유리창 법칙 들어보셨죠? 마이클 레빈이 쓴 책 제목인데요. 깨진 유리창과 같은 사소한 범죄, 즉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실수죠. 이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큰 범죄, 즉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상에서 크게 눈에 띄지 않아 보이는 이 비즈니스 매너가 또 나의 스타일링이 내 비즈니스의 성패를 판가름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관련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 기업의 CEO,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이 기업의 CEO 대상으로 당신의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응답자의 93%가 굉장히 많은 숫자죠. 대인 관계의 매너를 그 이유로 꼽았다고 합니다. 물론 저마다의 성공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많은 CEO들이 매너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작은 차이가 능력 있는 리더로 돋보이게 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는 크게는 품격 스타일링과 비즈니스 매너, 그래서 세부적으로 품격 스타일링 파트에서 퍼스널 브랜딩에 좀 소소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첫인상 관리, 이미지 메이킹, 또 TPO 스타일링을 알아볼 거고요. 비즈니스 매너 부분에서는요, 아이 컨택하는 방법, 또 인사와 커뮤니케이션 매너 이런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격 스타일링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첫인상입니다. 2006년에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제닌 율리스와 알렉스 토트로프 교수가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실험 참가자들이 사진을 흘낏 보고 사진 속 인물이 매력적이고 호감이 가는지 아니면 반대로 그리고 또 믿음이 가는지 능력이 있어 보이는지 아니면 반대로 공격적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판단 과정에 걸리는 시간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3초? 아니요. 0.1초 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사진을 잘못 본 게 아닐까? 다시 한번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게 시켰습니다. 하지만 첫 순간에 내린 판단을 바꾸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참가자들은 본인이 애초에 판단이 옳았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순식간에 결정되는 게 첫인상입니다. 관련된 법칙 중에 초두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처음 제시된 정보 또는 인상이 나중에 제시된 정보보다 기억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석학자인 테오도르 루비는요, 우리 좋은 첫인상을 남길 기회란 결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첫인상, 이렇게 인상을 결정하는 요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메라비안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나러 갔을 때 뭘 준비하죠? 어떻게 우리 아메이를 소개할까? 우리 제품을 어떻게 말할까? 즉, 이야기의 내용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소 중 말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는 7%에 불과합니다. 자, 이것보다 목소리의 억양과 톤, 이런 청각적인 요소가 훨씬 더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죠. 무려 38%입니다. 자, 이것보다 더 큰, 네, 이 요소로 차지하는 것이 바로 시각적인 것. 즉, 눈에 보이는 비주얼과 이런 바디 랭귀지, 이 시각이 55%나 차지한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첫인상은요, 짧은 시간에 결정되는 만큼 어떻게 말할까? 중요해요. 또 어떤 톤으로 얘기할까? 중요하지만, 일단, 예, 이 시각적 이미지가 높은 확률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일까를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인상과 관련된 네 가지 대표적인 법칙. 첫인상 0.1초의 법칙. 아주 순식간에 결정된다라는 거고요. 또 콘크리트 법칙. 자, 한 번 만들어진 첫인상은 콘크리트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자, 다음은 부정성의 법칙.
한 번 내린 자신의 판단은 되도록 부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각 이미지의 법칙, 메라비안의 법칙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 첫인상은 우리가 보통 이 모습, 표정, 그 다음에 자세, 몸짓, 헤어스타일 등 순간순간 이 상대한테 보이는 시각적 이미지로 결정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갖고 온 이 우리가 원 포인트 업 해야 되는 키워드가 바로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자, 이미지가 당신의 모든 것이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방법 한 가지 제가 제안 드릴게요. 아주 쉬워요. 자, 여러분들 누구죠?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잘생긴 사람으로 꼽는 바로 미국의 영화배우 덴젤 워싱턴입니다. 왜 제일 잘생긴 사람으로 꼽을까요? 잘생기긴 했죠. 그렇지만 제일 잘생긴 사람으로 꼽는 이유. 자, 우리 덴젤 워싱턴의 얼굴을 코를 기준으로 해서 반으로 나눠서 오른쪽, 왼편을요, 대칭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자, 여러분들 화면에 이 왼쪽은요. 오른쪽 얼굴을 대칭화한 거고요. 왼쪽 얼굴은 똑같은 걸 제가 반대로 붙여서 대칭으로 붙여본 거예요. 어떤가요? 다른 사람 같나요? 비슷하죠. 그쵸? 예. 덴젤 워싱턴의 얼굴 왼쪽과 오른쪽은요. 굉장히 완벽한 이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라든지 코 더 빛나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또 보는 사람으로부터 안정감을 준다라는 것이죠. 자, 얼마 전 오징어 게임 여러분들 보셨죠? 해외 팬들이 이 공유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와, 코리안 조커다라고 극찬했는데요. 이렇게 한 사람의 얼굴에 담긴 두 가지 표정 때문입니다. 공유의 이 선보인 표정 연기가 압도적이라는 반응도 나왔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기에는 좌우가 굉장히 다르죠. 맞아요. 잘생긴 공유는요, 굉장히 특이하게 오른쪽 얼굴이 다르다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의 한번 사진 한번 찾아봤어요. 정면 컷으로. 왜냐면 아까 덴젤 워싱턴처럼 오른쪽을 반대로 붙여보고 왼쪽을 반대로 붙여보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왼쪽 얼굴을 붙였을 때, 오른쪽 얼굴을 이렇게 대칭해서 붙였을 때 어때요? 굉장히 이미지가 다르죠. 그렇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타고난 것도 그렇지만 먹는 거라든지 또 평상시 짓는 그런 표정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 얼굴이 완벽하긴 어렵습니다. 공유가 굉장히 대표적이죠. 여러분들 왼쪽 얼굴 보면 어때요? 뭔가 좀 가벼워 보이죠? 오른쪽 얼굴은 어때요? 목 때문이 아니에요. 조금 더, 진중한 느낌이 들죠. 그쵸? 여러분들의 얼굴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예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에 사진 이렇게 찍어서 올린 건데요. 머리는 좀 이상합니다. 감안해 주세요. 오른쪽 얼굴을 붙인 것과 왼쪽 얼굴을 붙인 거. 그래도 한예슬 씨는 굉장히 대칭이 잘 돼 있는 편이죠.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쉬운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돋보일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의 얼굴도 이런 좌우 대칭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잘생긴 부분, 조금 더 예쁜 구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면 컷을 여러분들께서 사진을 찍어서 좌우 이렇게 대칭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더 나은 오픈 페이스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더 큰 쪽, 그 다음에 좀 턱이 더 슬림한 쪽, 이런 쪽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쪽 방향으로 가르마를 타라는 것이죠. 저도 보면은요, 이 왼쪽 눈보다 오른쪽 눈이 크고요. 그 다음에 왼쪽 턱보다 오른쪽 턱이 조금 슬림합니다. 그래서 저의 오픈 페이스는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가르마를 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매력을 더욱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오픈 페이스를 찾으셔서요. 그쪽으로 가르마를 타시고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더욱더 매력 있는 모습, 더 나은 모습을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모 지상주의라는 얘기가 있죠. 자, 잘생기거나 예쁜 외모가 사회에서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97%, 아니, 거의 98% 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이라든지 외모에서, 운명에서 외모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느냐? 한번 결과를 한번 볼게요. 네,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녀 공통 89%, 남자는 88%, 여성은 91%가 외모가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했죠. 자, 그렇다면은 어느 부분에 더 신경을 쓰는지에 대한 질문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네, 헤어스타일이 조금 압도적이었죠. 조금 다행이지 않나요? 헤어스타일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연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만 비용을 지불하면은 좀 바로 고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네, 더 나은 외모를 예,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좀 위안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은 남녀별로 어떤 부분을 더 신경을 쓰는지, 이거는 자신한테도 해당되지만 상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압도적으로 헤어스타일을 꼽았습니다. 자, 여자는요, 비슷비슷하게 나오죠? 그 중에서 조금 더 높은 곳이 바로 화장, 메이크업. 그쵸? 여성은 헤어 못지않게 또 메이크업이라든지 또 화장을 통해서 스스로를 변신시킬 수 있으니까요. 또 비슷하게 높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헤어스타일하고 피부입니다. 네. 스스로가 신경 쓴다는 것은 상대 부분에서도 신경 쓰니까 신경 쓰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서 조금 더 예, 업그레이드 하시면 어떨까요? 자, 첫 번째, 남녀 공통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헤어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 헐리우드 여자 배우 중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제니퍼 로렌스입니다. 이 사진은요, 우리 여성들의 커뮤니티인 덕후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스타일리스트가 바뀌기 전과 후에, 예, 사진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비포 이 제니퍼 로렌스의 모습과 또 애프터의 모습 중에 어떤 게 더 매력적이고 어떤 게 더 뷰티나고 우아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예, 비포보다 애프터죠. 그쵸. 결정적인 차이, 바로 헤어입니다. 사실 예전에 제니퍼 로렌스는요, 이렇게 조금 부수수한 그런 헤어스타일로 유명했는데요. 이 스타일리스트가 바뀐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모발에 윤기를 짱짱하게 두고, 그쵸? 그 다음에 부수수함을 없애서 훨씬 더, 예, 고급스럽다. 그 다음에 또 작년에 유행했던 올드머니 룩의 대표다라고 칭송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성뿐만 아니죠. 남성도. 네, 마찬가지인데요. 네, 헤어스타일 하나로 이미지가 굉장히 바뀌죠. 그런데 여러분들 헤어스타일의 문제일까요? 앞서 제니퍼 로렌스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좋은 헤어스타일을 갖기 위해서는 모발 자체가 건강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한 헤어를 갖고 있는지, 예, 어떤 부분을 체크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두피의 상태, 모발의 굵기, 또 모발 수, 그죠? 풍성함하고 연결되어 있죠? 또 수분과 영양 상태. 그래서, 이 건강한 모발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두피잖아요. 그래서 두피와 모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집중적으로 케어하시면 더욱더 효과적이고요. 저희가 2월 달에 예, 프로틴과 리포솜으로 구현하는 이 프로 퍼포먼스를 집에서도 즐길 수 있게끔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리스테이지된 이 세티니크를 선보였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폭발적이더라고요. 예, 프로 퍼포먼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치 헤어살롱에서 예, 이 두피 케어를 받은 것처럼 그 다음에 또, 네, 이 두피 스파에서 또 두피 케어와 또 모발 케어를 받은 것처럼 그런 확실한 전문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끔 개발된 게 새로운 세티니크 라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세티니크 라인 총 5개의 포트폴리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극손상 모발, 또 부수수한 모발, 또 처지는 모발, 떡지는 모발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임상적으로도 그 효능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증명이 된 제품입니다. 또 이 모발에 있어서 여러분들 잦은 뭐 펌이라든지 또 염색 때문에 손상되신 분 많으실 텐데요. 그럼 모발을 위한 더욱더 전문적인 제품, 헤어 마스크용 제품, 마스크 제품이 있고요. 또 우리 모발에 탄력을 줄 수 있는 헤어 로션, 그 다음에 모발에 윤기와 또 보호를 해줄 수 있는 헤어 오일, 이렇게 또 트렌드에 맞는 제품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잦은 염색과 펌, 스타일링으로 끊어지고 갈라지고 거칠어진 극손상 목까지 효과적으로 케어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두피 건강 중요하죠. 그래서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수분 장벽을 강화해주고 그래서 탈모 증상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세럼, 저희 토닉 에센스도 함께 출시가 되었습니다. 딱 두피에 밀착되어서 이 토닉 에센스가 갖고 있는 유효 성분들, 이런 부분을 우리 모발로 두피로 꽉꽉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전문 그런 이 두피 스파 용 제품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셔서 또 엘사백과 함께 사용하셔서 풍성한 모발에 이 뿌리가 되는 두피 건강 확실하게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더불어서 이 두피 자극과 또 모발 손상으로부터 건강하게 나의 모발을 지켜주는 프리미엄 연모제 함께 출시가 되었죠. 이 연모제 출시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또 이 새치 염색뿐만 아니라 흰머리 염색 많이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재미난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전원일기 보셨죠? 네, 보신 분들 옛날 사람이고요. 자, 일용엄니와 작년에 굉장히 히트를 친 드라마죠. 눈물의 여왕에서 나온 모슬이. 실제 이런 배역에서의 나이차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일용엄니의 나이가요. 60세였고요. 네, 이 눈물의 여왕에서 이 모슬이 씨의 나이는 66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전과 다르게 확실한 그런 이 케어를 한다면은, 관리를 한다면은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진짜 언니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매력적인 모습, 젊은 모습 간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질문도 드려볼게요. 자, 내가 이 둘 중에 사업 파트너로 우리 비즈니스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또 만약에 내가 우리 피부에 대해서 스타일링에 대해서 코칭을 받고 싶다면은 이 일용엄니와 모슬이 씨 중에서 누구한테 코칭을 받고 싶으시나요? 예, 당연히 자신의 나이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고 또 자신을 더욱더 매력적으로 잘 가꾸고 있는 모슬이 씨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모습을 안티에이징 해주시는 거, 또 지금 이 나이에서 나이가 들지 않도록 슬로우 에이징 해주시는 게 너무나도 이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중요합니다. 자, 요즘에 이 뷰티 트렌드의 큰 축은 안티에이징과 슬로우 에이징입니다. 안티에이징은 뭘까요? 자, 타겟은 40, 50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미 진행된 노화를 적극적으로 막으려는 그런 태도. 그래서 주 나이대가 40, 60 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미 진행된 노화다 보니까 이것을 즉각적으로 개선해서 변하는 모습을 추구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슬로우 에이징입니다. 슬로우 에이징은요, 요즘 뷰티 트렌드의 이 변화에 민감한 2030한테 굉장히 핫해요. 사실 2030은요, 슬로우 에이징뿐만 아니라 이 슬로우 에이징의 건강 이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저속 노화에도 관심이 많죠. 이 2030들은요, 노화는 당연히 진행되는 거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노화가 확 오는 것, 금 노화 오는 것을 즐길까요? 그렇진 않아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이것을 현명하게 막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나이 들기를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추구해야 돼요. 지금 진행된 노화를 막아주면서, 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이 상태가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지속된다면 어떨까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굉장히 어려 보인다. 동안이다. 어떻게 관리해? 라는 소리 듣겠죠? 그래서 슬로우 에이징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피부에 나이를 가름하는 요즘은 ECM이라는 얘기를 해요. 예, 세포 외 기질. 주요 성분인 콜라겐과 엘라스틴, 히아루론산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부족해지는 거거든요. 자, 당연히 나이가 들면서 부족해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 피부의 노화가 가속화되는데요. 자, 나이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우리 피부에 이렇게 중요한 진피층, 또 콜라겐과 엘라스틴, 히아루론산을 파괴하는 주범이 있는데요. 바로 산화와 당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산화 잘 아시죠? 네, 우리 항산화 공부하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뷰티 버전으로 얘기해 볼게요. 사과가 갈변되는 이유, 또 단단한 못이 녹슬는 이유, 또 우리 피부가 네, 이 노화되는 이유. 자, 공통점은 바로 산화인 거죠. 자, 이런 산화로 인해서 우리 피부 표면에 이 장벽도 손상이 되고요. 피부도 건조되고요. 또 염증 반응이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또 멜라노사이트가 자극되어서 색소 침착도 일어나고요. 또 우리 피부 안쪽에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파괴되면서 탄력 저하, 주름 같은 현상이 증가되죠.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 산화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이 우리 피부 노화의 숨은 주범, 바로 당화에 이제 또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즘 여러분 당 독소, 당 스트레스, 당 노화 들어보셨죠? 그쵸? 자, 여러분들 이 고기를요, 네, 이 불에 가열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단백질과 고기 안에 이 당이 결합해서 갈색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예, 풍미를 더하게 되는 과정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마이야르 과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볶기 달고나 해보셨나요? 네. 이거 해봤던 분도 옛날 사람. 저는 어렸을 때 엄마 없을 때 국자에다가 설탕 넣고 네, 달고나 해먹다가 예, 국자를 태워서 혼났던 경험이 많은데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만이 이제 이 달고나를 알지 않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자, 하얀 정제 설탕을 열에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갈색으로 바뀌면서 끈적끈적한 성질을 갖게 되죠. 그쵸? 이것을 캐러멜 하라고 합니다. 자, 공통점은 있어요. 네, 당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쵸? 열이 가해지는 거. 물론 차이점은 단백질이 있냐, 없냐. 자, 그렇다면은 이런 마이야르 같은 과정이, 캐러멜화 같은 과정이 우리 피부, 우리 몸에도 일어날까요? 맞아요. 당연히 일어나죠. 여러분들, 우리 몸, 특히 우리 오늘은 피부로만 얘기할게요. 피부, 아까 콜라겐 엘라스틴 같은 단백질이 있습니다. 또 우리 몸에는 네, 이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한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었던 밥, 라면, 네, 음료수 통해서 더욱더 보충받았던 당 성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교차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콜라겐은요, 우리 피부에 이 피부를 받쳐주는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끈적끈적한 당에 의해서 이 어느 정도 균일하게, 네, 촘촘하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 이 콜라겐들이 뭉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덩어리가 되게 되면은 볼록하게 올라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뭉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오른쪽 그림처럼 이 콜라겐이 깨지는,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둥이 받쳐지지 못하고 푹 꺼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볼록 올라왔다가 꺼지는 거. 이게 뭐죠? 맞아요. 바로 주름이죠. 자, 정리해보자면은요.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살면서도 우리 몸에서 당화가 일어나는데 여기다가 과도한 당을 섭취하게 되면은 더 많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이런 당과 교차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최종 당화 산물인 AGES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몸에 또 우리 피부에 조직 폭력배와 같습니다. 마구마구 공격해서 손상을 입히고 염증을 유발시키고 그 다음에 또 노화를 가속화시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안타깝게도요, 이 당화는요 비효소 자격입니다. 앞서 제가 얘기할 때 이 콜라겐과 그 당의 결합에 있어서 효소가 개입되지 않았죠. 비효소입니다. 비효소 작용입니다. 효소가 있다면은 그 효소의 작용을 막는 것만으로 끊을 수가 있는데 효소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자연스럽게 이 생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끊어내기가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비가역적 반응입니다. 뭘까요? 돌이킬 수 없다. 바로 한번 AGS가 만들어지면 돌이킬 수 없다. 비가역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결과를 한번 볼게요. 피부에 나타나는 이 당화의 결과, 당 독소의 결과, 당 스트레스를 받은 당화된 피부의 결과, 콜라겐 엘라스틴이 손상되죠. 그 다음에 피부 장벽이 손상되거나 수분 보유력이 저하되거나 피부 재생 능력이 감소되는 것 같은 피부 구조의 변화도 나타납니다. 또 당연히 외관상의 변화가 나타나겠죠. 주름은 깊어지고 또 우리 피부, 아까 고기를 굽게 되면 딱딱해지는 것처럼 피부도 그런 딱딱하고 그 다음에 또 처지고, 그 다음에 울퉁불퉁해지고, 그쵸. 탄력이 떨어지고 유연성이 감소되는 문제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아까 고기가 갈변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또 설탕이 캐러멜화가 되는 것처럼 색깔 자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피부가 뽀얗고 그쵸? 정원영 씨처럼 뽀얗고 화사하고 이 핑크빛이 싹 돌았던 피부가 아니 나 왜 이렇게 파운데이션 밝은 색을 사용해도 왜 이렇게 누렇게 보이지? 어두워 보이지? 이것 또한 당화의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화는요, 산화도 촉진시키고요. 또 그 과정에서 멜라노사이트, 즉 색소를 만드는 공장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요. 그러니까 색소 침착도 많이 일어나고요. 또 MMPs 같은 염증을 유발하는 요소를 만들어내서 피부 트러블도 가중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다 당화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20대 중반부터 이 가속화됩니다. 원래 이 당화가 일어나는데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께서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식습관에 의해서 훨씬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우리 피부에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당 섭취를 줄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밥 먹고, 그쵸? 뭐, 밀가루 먹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허기를 여러분들께서, 식사를 통해서, 개선하는 건 괜찮지만, 추가적인 당 성분을 철저하게 억제하는 게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내 피부를 위해서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음은 우리 새롭게 출시되는 아티스리 스킨 뉴트리션 세럼을 사용하는 거. 보시는 바와 같이 산화와 당화로 인한 노화, 징후 개선을 포함한 10가지 피부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안티에이징 세럼입니다. 아니요, 안티에이징의 한계를 넘어서는 제품입니다. 코넥팅 세럼과 디파인 세럼이 있는데요. 코넥팅 세럼 같은 경우는 밀도 탄력 세럼, 그래서 이미 노화가 진행된 피부에 이 노화를 완화시키면서 이 콜라겐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서 생기는 다양한 피부 문제를 이 밀도를 높여줘서 탄력을 키워줘서 개선시킬 수 있는 효능의 제품입니다. 다음은 이제 디파인 세럼입니다. 다이아몬드 광채 세럼. 자, 아무래도 조금 젊은 피부, 그쵸? 초기 노화 징후를 경험하는 그래서 좀 아직까지 깊은 주름이 아니라 잔주름을 갖고 있는 그런 젊은 층에게 우리 피부에 이 결도 좋게 하고 모공도 쫙 타이트하게 조여줘서 다이아몬드 광채처럼 빛나는 그런 피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더불어서 또 여러분들 눈여겨 봐주실 수 있는 카피가 바로 10가지 피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다 쓰여서 10가지가 하는 번인가? 이게 아닙니다.
이 코렉팅 세럼은 코렉팅 세럼대로, 또 디파잉 세럼은 디파잉 세럼대로 보시는 바와 같이 10가지 피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또 실제로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밑에 깨알같이 써 있는 글자들 있죠? 이게 인체 적용 시험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 그런 효과가 있어. 그냥 회사가 쓰고 싶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식약처에서 요구합니다. 그거에 대한 임상 결과 있어? 저희가 미국 쪽에도 임상 결과를 진행했지만 한국 쪽, 한국에 맞게끔 또 이렇게 그 실험을 진행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 카피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성분은 바로 16가지 파이토, 마이크로, 뉴트리션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각각의 제품에 16가지, 16가지 아티스리 최초로 이제 적용이 된 파이토, 마이크로, 뉴트리션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꽉 채운 파이토 에너지로 보다 견고하고 확실한 피부 개선 효과를 보실 수가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코렉팅 세럼. 네, 16가지 중에 이제 3가지의 결합된 성분이 바로 이 강력한 펩타이드 성분인 트리플 리딩 펩타이드 성분인데요. 이 성분을 포함해서 16가지 파이토 마이크로 뉴트리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입증된 당화 케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피부의 탄력이 68% 개선되는 효과와 피부 치밀도가 47%나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디파인 세럼 같은 경우는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모이스처 리터닝 컴플렉스가 들어가 있어서요, 메마르고 윤기를 잃어 푸석한 그런 피부에 보습과 광채, 윤기를 끌어올려 줍니다. 그래서, 2배, 네, 보습 레벨이 높아지는 효과, 그 다음에 피부의 열감이, 예, 4도 뚝 떨어지는 효과, 또 피부 장벽이 65% 강화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임상학적으로 증명된 비타민C 플러스 히알루론산 트리플 액션과 사용했을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죠. 자, 사용하는 단계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비타민C 플러스 히알루론산 트리플 액션을 먼저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디파인 세럼하고 콜렉팅 세럼을 꼭 레이어링해서 사용하실 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각각이 주는 그런 10가지 피부 고민 해결하는 그 효능이 함께 사용했을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사용하는 것을 가장 강력한 이런 솔루션으로 제안드리고요. 그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낮에는 딥파인, 밤에는 딥파인 먼저 깔아주시고 콜렉팅 세럼 꼭 레이어링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나이에 따라서도 차별할 수 있죠. 아직까지 심화된 노화가 진행되지 않은 젊은 친구는 딥파인 세럼을 그래서 슬로우 에이징 하시고요. 이미 노화가 많이 진행된 그런 이 40, 50 이후의 피부 같은 경우는 콜렉팅 세럼을 집중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효과적입니다. 자, 3월 5일 출시 예정입니다. 프로모션 준비되어 있습니다. 2가지 제품을 함께 이 구입하셨을 때 2가지 세럼의 미니와 함께 시너지 효과가 있는 비타민 C 미니 5개 여기다가 클렌저 또 토너 크림 미니 그래서 총 18만 4천 원 이 상당의 프리미엄이 함께 제공될 예정이니까요. 출시 프로모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미리 또, 네, 정보 드리자면은요. 여러분들, 예, 화이트닝, 광채 케어 원하시죠? 또 봄은 또, 네, 화사해져야 되는 계절이기 때문에 저희가 5월 달에 우리 아티스트 랩스 라인의 일루미네이팅 시스템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진짜 기대하셔도 좋고요. 더 기대하셔도 좋은 제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아티스트의 혁신적인 디바이스, 더마 아키텍트입니다. 네, 이 더마 아키텍트는요, 2가지 제품으로 출시가 되는 게 아니라 바디는 하나예요. 그런데 헤드를 교체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헤드를 딱 이 하얀 칼라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은요, 2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하나가 비타민C 모드고요. 하나는 우리 스킨케어를 더 잘 흡수가 시키는 스킨케어 모드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헤드를 바꾸게 되면은 저렇게 빨간 빛이 나오면서 빨간색 모드가 눈에 띄는데요. 스킨 피트니스 모드입니다. 요즘 연예인들한테 특히 뭐 한예슬 씨한테 뭐 성형하시나요? 라고 얘기할 때 저 피부에 아무것도 안 해요. 하지만 2가지는 해요. 그게 울세라랑 써마지거든요.
그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품. 그래서 안쪽부터 우리 피부를 쫀쫀하게 조여주고 또 섬유화세포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내서 우리 피부에 아까 얘기했던 세포의 기질 ECM을 아주 차오르게끔 만들어서 쫙 리프팅된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제품. 올 9월에 저희가 출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진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한 사람처럼 입어라. 스타일링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네, 저희 EBS의 이 지식 채널 2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자, 방송국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쇼윈도 위에 지금 이런 스타일의 남성을 세워놓고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어, 뭐 하는 사람 같으세요? 다음은요, 이렇게 양복으로 이제 입히고, 동일 인물입니다. 헤어스타일까지 조금 다듬은 상태에서 또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뭐 하는 사람 같으세요? 자, 이렇게 캐주얼 입으신 분한테는, 기계 소리공 같은데요? 음식점 직원? 매력 만점은 10점 만점에 2점. 그런데 이렇게 양복으로 갈아입은 걸 이제 보고 나서는 부잣집 아들 같아요. 재밌죠, 반응이. 대기업 직원이나 변호사? 매력 지수는 10점 만점에 9.7점. 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헤어스타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스타일링, 패션 스타일링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그 사람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스타일, 패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패션 스타일을 연출하는 옷들, 어떤 옷이 내 옷장에 채워져 있나요? 좋아하는 스타일, 유행하는 스타일, 어울리는 스타일, 내게 맞는 스타일?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상대를 배려하는 TPO에 맞는 스타일을 여러분들께서 추구해 나가셔야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그런 약속이면은, 원하시는 내 취향에 맞는 거 입으시면 돼요. 자, 상황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러 갑니다. 네, 오늘 저는 점심에 순댓국을 먹었습니다. 자, 순댓국을 먹으러 갈 때, 그 식당에 갈 때의 옷과 진짜, 네, 아주 귀하신 분한테 이렇게 만찬에 초청받았습니다. 풀코스가 이제 준비가 될 거예요. 자, 옷 스타일 똑같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서로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그 목적과 장소, 그 다음에 시간에 맞는 의상을 선택하는 거, 그게 바로 TPO 스타일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입어야 될까? 저는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가 20억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억이 뭐예요? 훨씬 더 높은 가치죠. 그쵸? 말로 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한테까지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그런 아메이 비즈니스를 예를 들었지만 일단은 한 2억 정도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아, 20억인가요? 20억이네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20억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는 20억 이상의 비즈니스죠. 그쵸? 자,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여성, 1에서 5번, 이렇게 번호를 달고 있는 여성 중에서 어떤 여성한테 여러분들의 20억을 맡기실 건가요? 네. 이렇게, 예시 사진을 보여줬더니 남자분들은 얼굴을 먼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상으로만 승부를 걸어보자고요. 자, 어떤 의상을 입은 여성한테 내 20억을 맡길까요? 예. 1번은 아시겠죠? 그쵸? 네, 2번은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 돈 갖고 튈 것 같아요. 어디로? 휴양지로. 그 다음에 3번은 내 돈을 흥청망청 쓸 것 같아요. 그래서 4, 5번 중에 5번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 제가 요 사진을 넣었거든요. 근데 저희 내부 이 자료 리뷰할 때 저희 MZ들이 5번은 아닌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신입사원 면접 의상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프로다운 모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의상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내가 친한 사람 만날 때
가족 만날 때, 편하게 여행 갈 때, 이럴 때는 진짜 여러분들 취향대로 입으세요. 하지만 우리 아메 비즈니스는 상대에게 엄청난 이런 이 가치를 전달하는 비즈니스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을 상대할 때는 특히 첫 만남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입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보수적이라는 것은 지켜준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수적인 의상을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기를 제안드리고 싶어요. 남성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남성분들은 요즘 비즈니스 캐주얼 많이 입으시죠? 그쵸? 요런 거는 캐주얼, 스마트 캐주얼. 요즘은 요런 옷도 많이 입으시는데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친해진 다음에. 특히 요 스마트 캐주얼은 데이트 스타일로 좀, 좀 효과적이죠. 그래서 처음 만날 때는 조금 격식을 갖춰서 입으시는 게 좀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발표라든지, 그 다음에 중요한 인터뷰,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비즈니스 포멀, 특히 컬러도 블랙, 네이비라든지 그레이, 또 브라운 같은 뉴트럴 컬러를 선택하시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은요, 예, 바지 길이가 참 중요해요. 그쵸? 네, 이런 바지통과 바지 길이, 뭔가 굉장히 올드하죠. 딱 옷으로만 봐도 꼰대 같은 느낌 드시죠? 그쵸? 그래서, 조금, 예, 바지 길이를 조금 짧게, 요즘은 좀, 예, 신경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구두를 다 덮는 듯한 그런 길이보다는, 살짝 걸리는 듯한, 그래서 이 아예 안 닿는 노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조금 너무 발랄한 느낌이 좀 드니까 요게 살짝 덮는 듯한 이 커터 브레이크 요 바지 길이로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요즘 이 흔히 얘기하는 셋업, 네, 이 정장 유행이 요래요. 박시합니다. 네. 아무리 유행이라고 하지만 뭔가 좀 헐렁해 보이죠. 저 사람 이제 일할 때도 좀 헐렁하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프로페셔널한 그런 느낌을 주고자 하신다면은요, 옷이 어느 정도 내 몸에 좀 핏되는, 그래서 나 스스로 긴장하고 상대한테 조금 정돈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핏되는 옷을 입으실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파트 2로 넘어가 볼게요.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이는 매너. 자, 첫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우리 아까 알아봤죠? 메라비안의 법칙을 통해서 시각적인 요소가 크구나. 자, 이건 또, 예, 유사한 조금 재미난 그런 이 남녀 만났을 때의 어떤 첫인상 설문을 한 건데요. 남자는 상대방의 뭐를 볼까요? 또 여자는 상대방의 뭐를 볼까요? 예, 남성분들 조금 실망입니다. 남성분은요, 얼굴을 제일 많이 봤고요. 여성들은 그 사람의 대화 태도를 제일 많이 봤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일단 첫인상은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망했어 라고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쵸? 자, 그렇다면은 망친 첫인상 개선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 바로 매너 숙지.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여성들이 매너가 중요하다. 아무리 좀 생긴 게 별로라 하더라도 매너가 좋은 사람이 호감이 있다. 이렇게 답변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성공한 이 CEO가 그 성공을 이끈 요인 매너로 꼽을 정도로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또 누군가 처음 만났을 때 중요하니까 혹시 내 매너 상태 점검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이 눈빛, 눈 맞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상적인 아이 컨택트 시간,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이 원숭이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3초 이상은 금지라고 합니다. 자, 왜냐면은요, 이 원숭이 눈을 3초 동안 뚫어지게 바라보면은요, 원숭이는요, 내 머리채를 잡고, 네, 흔들 수가 있어요. 동물 이 사회에서는 이 도전의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의 눈을 이제 딱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3초 이상 예, 마주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본 다음에 살짝 눈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하고 대화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이 컨택 맞아요. 그쵸?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정면의 눈은 3초 이내로 보지만
이 눈주위를 보면서 대화하는 게 훨씬 더 상대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왕이면 눈이 즐거우시라고. 예, 작년에 가장, 예, 핫했던, 예, 배우죠. 예,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한번 모셔와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상대하고 얘기할 때 어디를 봐야지 좀 상대가 편하게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열 수 있을까? 먼저, 가벼운 대화 시는요, 예, 눈보다 살짝 아래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도 마음도 편하고 훨씬 더 예, 가벼운 대화 예, 즐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교적인 시선 처리 부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즈니스 하실 때는요. 네, 비즈니스 하실 때는요. 또 특히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한다면 우리 아메 비즈니스 하십시오. 또는 우리 제품 이거 꼭 써야 됩니다. 라고 설득할 때는요. 살짝 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눈 위, 이마 중간 요 부분에 시선을 두고 진지하게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약간 상대를 설득하고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시선 부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하고 대화. 네, 그 사람을 좀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네, 그 대화의 부분은요. 자, 눈을 딱 보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눈가를 봐라. 그러면서 경청을 하라. 자, 그래서 시선 처리 한번 여러분들 꼭 이 세 가지 시선 처리 꼭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시선 처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겠죠. 그래서 경청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너에 있어서 중요한 거, 이 상대하고 거리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거리 나와 있는데요. 세계적인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의 근접학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여기 3.6m 이상은 공적 거리, 1m에서 한 3m 사이는 사회적 거리, 어, 그 다음에 여기 사적 거리, 친밀한 거리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누군가 처음 만나거나 친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갑자기 내 앞으로 이 1m 안으로 훅 들어오면 어때요? 여러분들 주춤 뒤로 물러날 거예요. 왜 물러나죠? 상대하고의 거리를 네, 띄우기 위함입니다. 왜냐면 너무 가까우면은 모르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위험 요소로 예, 생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본능적으로 내가 뒤로 물러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와 아직 좀 친밀해진 관계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요, 1m 정도 거리를 두고 얘기하시는 게 훨씬 더 상대의 긴장을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50cm에서 1m 정도 거리가 사적 거리. 그래서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친구와의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거리고요. 그 다음에 50cm 이내가 친밀한 거리. 그래서 부부 사이. 그래서 제가 부부 사이 예를 들었더니 부부도 그렇게 가까이 서서 얘기하거나 다가서지 않아요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포옹하고 속삭임, 그다음 팔짱을 끼는 아주 친숙한 그런 이 사이에서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친하지 않으신 분들하고는 한 1m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얘기한다. 그다음에 이제 친해진 상태에서 조금 50cm 안으로 들어가는 거 요거 추천드립니다. 자, 또 이 거리에 있어서 또 우리가 또, 예, 중요한 것은요. 네, 뭐, 친해졌다 하더라도요. 이 부부라 하더라도 불쾌한 게 바로 입냄새죠. 그쵸? 자, 입냄새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나는 브랜드 있죠? 바로 우리 아메이의 글리스터. 그쵸? 네, 우리 글리스터는요. 바이옴 특화 설계로 구강 청결은 기본이고 구강 건강까지 지켜주는 제품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다음에 중간중간 워시로, 또 바로 직접 스프레이로 여러분들의 구강 청결을 잘 지켜주신다면은요. 또 여기에 뉴트라이트의 페퍼민트 원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훨씬 더 상큼하고 그다음에 리프레시 되는 그런 이 느낌으로 상대한테 또 기분 좋음을 선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건강을 위해서도 또 우리 상대하고의 기분 좋은 그런 거리를 위해서도 네,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글리스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 조직 내 매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는 게 바로 인사 매너거든요.
자, 이 인사는요, 바로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하죠. 그쵸? 또 상대의 마음의 문을 여는 또 첫걸음이자, 그 다음에 또 좋은 평판의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자, 인사에 있어서 여러분들 꼭 지켜야 될 거, 인사하기 애매한 때는 없습니다. 할까 말까 고민한다면 하십시오. 누가 먼저? 내가 먼저. 그 다음에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면서요. 기왕이면 미소와 함께 찡그린 상태에서 인사하면은 불쾌감만 주겠죠. 미소와 함께 소리내어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마주쳤는데 또 해야 되나? 예, 또 하셔도 돼요. 마주칠 때마다 인사하십시오. 또 상대방이 못 보거나 인상을 받지 않는다. 뭐 불쾌하지 마시고요. 내 기분을 위해서라도 나는 매너가 좋은 사람이야. 나 스스로의 자긍심을 위해서도 인사하십시오. 인사는요, 앉아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어나서 인사하시고요. 다시 한번 미루지 말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명함 교환입니다. 예, 명함은요, 나를 알리는 그런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예, 먼저 주는 거고요. 소개의 경우는요, 소개받은 사람부터 네, 이 명함을 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달할 사람이 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윗사람한테 먼저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선 자세에서 교환하시는 게 옳습니다. 기왕이시면 같이 일어나서 명함을 주고받으시고요. 또 내 이름을 밝히면서 건네고요. 또 내가 받았다면은, 받은 명함은 그 자리에서, 어느 부서의 누구시군요. 이렇게 한번, 보고 읽는 게 상대에 대한 예입니다. 또 명함을 받자마자 바로 지갑이라든지 뭐 포켓에 넣는 게 아니라, 네, 이 테이블이 있다면 테이블에 올려놓고, 네, 미팅하는 중간에는 올려놓고 자연스럽게 미팅하시고 끝날 때 넣는 게 예의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또 우리 미팅 자리도 상성 매너가 있어요. 이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다 끝나갑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 미팅할 때 미팅의 목적이 스크린을 보는 거예요. TV, 여러분들, PPT가 나오는 화면을 보이는 거라면 그 스크린, 화면이 잘 보이는 위치가 상석입니다. 쉽죠? 그쵸? 네, 제일 잘 보이는 자리가 상석이다. 자, 그 다음은요, 이 출입문을 가정해 볼게요. 출입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출입문 옆은 어떻죠? 뭔가 사람이 들락날락하고도 좀 어수선하고 시끄럽죠? 그렇기 때문에 출입문에서 가장 먼 곳이 상석입니다. 그래서 요 둥근 테이블도 마찬가지죠. 그쵸?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목적이 화면을 보는 거다. 그러면 화면이 제일 잘 보이는 곳. 그 다음에 출입문이 있다. 출입문의 가장 대칭인 부분. 그 부분이 상석이다. 그 다음에 사실 이 앉는 좌석에 따라서 그 사람의 리더십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여기 제일 왼쪽처럼 요 짧은 면에 앉으시는 분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요런 자리가 회장님 자리죠. 그쵸?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자리. 그쵸? 그래서 조금 지도자 타입의 리더십을 보이는 분이 요런 데 잘 앉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과 예, 이렇게 동일한 수평에서 좀 앉는, 그래서 가운데 같은 그런 케이스로 앉는 분들은 조금 협력을 예,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조금 인간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시는 것도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세계적인 경영 구루인 톰 피터스는요, 앞으로 비즈니스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경쟁 우위 매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온라인 미팅에도 매너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미팅 어레인지 시 시간, 링크, 미팅 목적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고요. 좀 정시에 늦지 않게 접속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비디오는 기왕이면 뭐 온으로 해주시는 게 낫겠죠. 물론 사정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요. 온으로 해주시는 게 서로서로에 대한 예의일 것 같고요. 간단한 인사말로 시작하는 거. 또 미팅의 목적 정확하게 언급하는 거. 그다음에 자료 있으면 미리미리 전달하는 거, 또 화면 공유하는 거, 그다음에 결론 내리고 끝맺음 인사로 잘 마무리하는 거, 그다음에 호스트가 발표자가 아니면은 네, 이 소란스러움을 막기 위해서 음소거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상대가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게끔 이름 바꾸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은 예, 이 카톡과 또 문자가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일상으로 너무 깊이 들어왔잖아요. 사적으로도 많이 쓰는 플랫폼이라 이 비즈니스 상황에서 조금 깜빡하고 이 소통에서의 매너를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요. 한번 우리 점검해 보자고요. 최대한 맞춤법을 맞추는 거 중요합니다. 물론 친구들끼리는요, 뭐, 응응 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뭐 표현 쓸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게 조금 업무적인 거, 또 비즈니스라면은요, 이 맞춤법은 최대한 맞추는 게, 예, 그 사람이 훨씬 더 조금, 배운 사람, 예, 인품도 있고 굉장히 정확하구나, 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급해도요, 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인사, 예, 빼먹지 말고 먼저 해주시고요. 또 너무 길거나 중대한 내용은, 이 문자나 카톡으로는, 네, 이 소통하지 않는 게, 옳습니다. 그 다음에 메일 보냈다면은, 이 메일을 보냈다라는 것을, 예, 먼저 문자, 카톡으로 연락 남기는 거 중요하고요. 또 업무 외 시간, 너무 개인적으로 좀 쉬고 있는데 또 가족과 보내고 있는 그런 뻔한 시간에는 보내지 않는 게 좋겠죠. 최대한 용건만 간단하게 얘기하시고요. 민감한 정보나 자료 보내지 않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룹 카톡에 너무 메시지를 남발하지 않는 거. 서로 비슷한 균형을 맞추면서 해야지 내가 또 이 카톡 보낼 때 부담이 없겠죠. 또 확인 시 대답 이 간단하게 남기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제가 잔소리하고 있는데요. 이 잔소리에 대해서 제가 또 재미난 짤도 마지막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 제가 스스로 반성하면서 마지막 짤로 또 마무리할게요. 올바른 대화법. 상대의 눈 바라보면서 말하고요. 표준어와 경어 사용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반말 되도록 사용하지 말고요. 우리 또 품위 있게 비즈니스 하자고요. 반드시 호칭 붙이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한테 명령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 사람의 협력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 의뢰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탁하는 겁니다. 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부탁하면은 훨씬 더 상대의 협력을 구해낼 수가 있고요. 부정형 피하고 긍정형 사용하는 거. 상대 말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는 거. 또 상대의 반응 보면서 그에 맞춰서 대화하는 거. 최대한 말의 속도를 천천히 하는 거. 네. 자, 정말 마지막 짤입니다. 네. 사실 저도 오늘 강의 요 뒷부분 좀 짧은 시간 안에 좀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많이 써놓고 나서 반성했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 저 이 프로 또 봤거든요. 유키즈 언더 블럭에 나왔던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 혹시 보신 분 있으실까요? 이 꼬마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얼마 전에 또 나오면서 네, 이 짤이 다시 한번 돌았는데요. 이 친구 말,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쁘대요. 근데요, 충고는요, 더 기분 나쁘대요. 즉, 말을 줄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이고 지갑은 열라라는 얘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화할 때도 1, 2, 3 합법.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공감하는 적극적인 경청을 통해서 정말 인정받고 또 신뢰받고 존경받는 리더 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네, 리치 디보스 회장님의 말로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리치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상대방과 의사소통하기 때문이었다. 리치의 비즈니스는 철저하게 사람 또 사람에 초점을 맞췄다. 자,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품격 있는 비즈니스를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